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종원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햇살은 싫어합니다. 그늘로 찾아 들어가지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뜨거운 양봉, 빨간 양봉은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다닙니다. 자, 단타 매매의 기본은 이 빨간 양봉, 급등봉을 찾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면서 단기 매매의 기준점을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윙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는 좀 상황이 다르죠. 오히려 저가에 있어서 거래량이 좀 메말라 있는 종목, 그러한 종목 또 뭐 우량주인 종목들을 우선 순위를 하는데, 단기 매매에서 기준은 오히려 강하게 급등하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시장에서 이슈가 확대해서 누구나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태양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서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기준점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를 봤습니다. 내 성향이 중장기 성향인지, 아니면 성향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생각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기준점을 딱 세우고, 자, 이 중장기는 일단은 좀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준을 세웠어요. 내 기준점 단기 트레이딩이다. 그러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제가 기준점,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보는 기준점은 사실은 이슈가 살아있는지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당장 이슈가 딱 나타나서 급등을 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차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슈인지를 바라보면서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보점의 급등이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월등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딱 발생했다든지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당일날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조건 검색 시도 우리가 만들어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당일날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 특히 당일날 매매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오전 매매가 아닙니다. 급등을 하고 조정을 줘서 조정을 주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입니다. 이게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힘이 좋아서 가격 조정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만 있을 때도 있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발생한 위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종가 베팅 하는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날 매매점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위치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지 그 거래량이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급등주의 두 번째 날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거래량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거래 대금은 간단하죠. 말하자면은 캔들은 주관적이질 않아요. 객관적입니다. 제3자가 봐도 캔들은 주가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중간 위치인지 횡보인지 아니면 급등인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어떤 경우는 바닥에서 많이 발생한 후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줄어서 바닥이 이렇게 주가도 바닥인데 거래량도 메말라 있을 때 슬슬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앞에 주식 캔들 뽀개기를 할 때 표현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인데, 캔들하고 차트하고 대화를 나누라.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니? 주가 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왜 1,000억이 왜 발생해 오늘? 이게 대화가 필요해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발생한 위치와 거래 대금을 보면서 여기서 발생한 심리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여기서 이렇게 발생했을까? 계속 Y를 던져야 돼요. 거래량은 그래요. 그래야지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거래량. 그래서 계속 차트를 바라보고 계속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 이 마치 DNA처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량은 시장에서의 관심도와 주가의 힘을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특히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명확합니다. 중장기주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중장기주의 바닥주를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바닥일 경우에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 있거든요. 그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중장기인데 단기 트레이더이시라면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도와 힘의 판별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도가 시장에서 많을수록 거래량이 폭증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느냐, 얘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힘이냐, 아니면은 일단은 올렸다가 밀어버릴 힘이냐. 일단은 올렸다 내린다는 것은 매집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봉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거래량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단순하죠. 사고 판 것에 대해서 발생한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100개, 매도 100개 해서 이게 200개의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가 100주, 매수가 100주이면은 이게 산 사람 100주, 판 사람 100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주가 되는 거죠, 거래량은. 네. 그래서 하루에 뭐 100주가 거래됐다. 이 한 주가 1주가 만약에 10,000원이다. 원이면은 그냥 한 자리에서만 딱 거래가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100주가 거래가 됐는데 10,000원의 거래가 됐다 하면은 이거를 거래 대금으로 환산했을 때 거래량의 매매가가 성립된 가격 여기서 10,000원에 100주였다 하면은 100만 원이죠. 거래 대금 이 자리에서 거래 대금 1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뭐 11,000원에 100주가 됐다. 그러면 1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탈 해서 하나의 캔들 일봉으로 딱 나타내서 이 중간중간에 거래량을 발생한 그래서 그거를 거래 대금으로 그 위치의 금액을 거래 대금으로 환산한 것을 하루의 거래 대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거래 대금과 관련돼서 급등주를 조건 검색식을 말씀드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다. 하지만 이게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또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급등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장대 양봉이에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 빵 발생했다 하면은 좋은 거래 대금입니다. 뭐 여기 이렇게 이러한 자리를 전고점 자리를 어려운 자리를 돌파를 빵 하면서 했다. 거래량 여기서 1,000억 원이 발생한 거래 대금이다. 아주 굿이에요. 어려운 전고점 돌파하면서 양봉의 장대 거래 대금, 역대적인 거래 대금 당연히 나온 자리예요. 그런데 얘가 이게 1차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그냥 상승이에요. 이러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렇게 왔어요. 바닥 대비 200% 정도 올라왔습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에요. 거래대금 여기서 빵 발생해요. 역대적인 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 자, 전고점 다 돌파했죠. 위치 고점인데 좋은가요? 제가 돌파하고 거래량 역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거 좋다라고 했어요. 좋은 건가요? 삑입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얘가 더군다나 1차, 2차, 3차 상승에 여기 대비 뭐 한 200%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 심리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세력이에요? 아니면은 매집을 하시는 사람 어떤 기관이에요? 여기서 또 매집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이런 데서 돌파하고 내리고 돌파하고 내리고 하면서 매집을 하거든요. 쭉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거래되면 빵 발생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더 가자가 될까요? 매집이 굉장히 잘 됐으면은 더 가자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자기들이 매집이 확실하게 안 됐을 경우는 수익 실현을 반드시 이런 위치에서는 반 이상을 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냐 하면은 희망적인 뉴스를 계속 내보냅니다. 이게 보통 주식의 형태예요. 따라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단기 트레이딩일 때 굿. 얘는 굿이에요. 고점일 때 역대적인 거래대금 배드입니다. 납배드도 아니에요. 완전 배드에는. 그래서 지켜보지 마라. 이렇게 고점 막 날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손해보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더 갈 거라는 어떠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자리에서 갈 때 얼만큼 더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익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요. 손실 낼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이런 자리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빵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은 세력들의 심리를 보는 위치의 주가 위치에서 세력이 뚫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얘가 개인들한테 떼어 던지려고 하는 건지를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떼어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거래대금이라고 하면 피해야 되죠. 받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거래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박셀바이오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보면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차라리. 예, 주봉이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주봉이 쫙 나와서 하락 패턴을 계속 만들죠. 만드는데, 자, 주봉에서 봤을 때도 거래대금이 뿅 나왔다가 계속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줄다가 한 번 더 밀었는데 이때부터 횡보가 나와요. 한 반년간의 횡보가 나오네요. 박스권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빠바바바바바빵 의미가 있는 거래 대금이 나와요. 난데없이 바닥에서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얘를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딱 이 자리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여기 파랗게 이렇게 쭉 길쭉길쭉하게 한 거는 서울경제TV봉, S봉, 네, 스페셜봉, S봉, 기준봉입니다. 네, 서울경제봉, S봉인데 이거를 표시를 해도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게끔 제가 프로그램 한 겁니다. 자, 이때 거래대금이 일단 최소한 500억 이상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자리가. 그리고 15% 이상 저점에서 1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표현한 겁니다. 자, 한번 거래대금 실제로 볼까요? 이 자리에서 3,4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려운 자리 이 앞에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하면서 일단 거래량 크게 발생했습니다. 돌리는 봉이에요. 제가 돌리는 봉 설명할 때 장대 양봉 뿅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하라고 기법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바닥주 매매할 때 3분할 매매. 자, 이런 자리는 단기 매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첫 번째 봉에서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발생했다가 자, 심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심리입니다. 지금 이 심리는. 자, 뜬금없이 박셀바이오는 바이오주로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슈를 받는 그런 종목이었었어요. 이슈가 굉장히 끼가 말 그대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때도 안 탄 종목일 뿐만 아니라 상장되면서도 시장에서 계속 바이오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한 번 발생하면 3천억 이상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발생을 쭉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개인들이. 박셀바이오 급등했어. 끼 있는 종목인데 들어가 볼까?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개인 트레이더시라면은. 들어가요. 자,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겠죠? 자, 매집 좀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올려버릴까요? 쭉쭉? 그건 쉽지 않겠죠. 매집이란 것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 계속 돈을 모아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냥 줍줍이 아니에요. 표현이 오해를 하시는데 바닥에서 그냥 줍줍줍줍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주워서 조금 박스권 위에서 팔아가지고 돈 현금 더 만들어가지고 바닥에서 다시 더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조금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팔고 개인들 떨구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돈 더 많이 만들어서 아래서 더 많이 매수하고 그겁니다. 매집은. 그냥 내 돈 뭐 500억 가지고 그래 아래 오면은 사야지가 아니라 샀다가 올려서 겁주서 거기서 팔고 돈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아래서 더 사가지고 계속 불려 나가는 게 매집입니다. 세력들의 매집의 형태가 기본이 거기 있는데 자 올리면은 개인들 쫓아오죠. 자 내려버려요. 겁져버려요. 2단 하락폭 딱 나오죠. 사실 이거 굉장히 단기 매매에서 좋은 봉 가운데 하나 아닌데 아무튼 내려버렸을 때 개인들 어쩌죠? 아 이거 이번에 아닌가 봐. 던지겠죠? 다시 사겠죠?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매집봉은 최소한 3번 나올 때 좀 길게 지켜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해라. 이러한 자리는 단기적인 자리입니다. 여기 더구나 121선 위기 때문에 아래이기 때문에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자, 실제로 중장기로 보시려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밀었죠, 나중에. 단기 트레이드는 가능하긴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단기 트레이더가 가능한데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하면 손절 나갔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갔으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자,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여기서 빵 크게 발생할 때보다 점점 줄어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할까요? 자, 차트야, 너 왜 여기서 거래 대금이 차트는 좀 더 높아졌는데 전고점 돌파했는데 거래 대금 왜 앞에보다 더 줄지? 뭐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셔야 돼요. 뭐냐? 개인들이 올릴 때 내려꽂고 올리고 내려꽂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겁나요. 이건 아닌가 봐. 여기 안 갈라나 봐. 너무 힘들어. 길 것 같아. 라고 포기해서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 세력들이 노린 건 뭐죠? 개인들이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길.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일이 적어야지만 올라갈 때 손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주가를. 근데 개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면 말 그대로 세력이 매집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면 올릴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와서 올릴 때마다 계속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점점 여기보다 주가는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를 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요. 이걸 봤을 때에는 얘는 좀 뭔가 기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가장 큰 저항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저항 자리라고 하면은 아마 48,000원. 자, 이 자리,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리인데 3,400억이 넘게 발생을 했죠. 이 자리가 이 앞에서도 계속 맞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46,000원 부근, 그리고 5만 원 부근, 5만 원에서 49,000원 부근이 저항이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이 날이 이게 기준봉인데 거래량이 얘보다 적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거래량에서. 뭘까요, 얘는? 개인들이 매집이 잘 안 됐다. 세력이 매집이 잘 됐다. 그래서 올릴 때 저항이 없이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볼까요? 이날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날 분봉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자, 46,000원에서 1차 저항이 있을 것 같고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가 2차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거래 대금이 그 자리에서 많이 발생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요. 7월 18일 날에 분봉을 보시겠습니다. 7월 18일 날 이날이네요. 자, 얘를 3분봉으로 보죠. 네. 3분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자, 이 자리가 아까 말한 46,000원짜리였었죠. 46,000원하고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이 자리예요. 자, 여기를 디테일하게 보시면 거래량 이 자리 거래량 빵 지금 3분봉입니다. 3분 동안에 이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요. 얼마 나왔는가? 127억이 나왔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3분 동안에. 왜냐? 이 앞에 일봉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거기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많이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자리예요. 자, 돌파하고 여기서 또 행보를 해요. 아까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가 2차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역시 그 자리에서도 이 앞전에 저항 자리입니다. 맞고 떨어진 자리, 계속 맞고 떨어진 자리. 돌파에다 맞고 떨어진 자리였어요. 천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 꽂은 게 아니라 여기서 안착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여기서 거래량이 보통의 경우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줄었어요. 힘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앞에 저항선을 돌파하는데 분봉에서도 특정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역대적인 거래대금이 아닌 거래대금이 발생했고 일봉에서도 전 고점보다 역대적이지 않은 거래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했다. 이는 좀 수월하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 많이 썼네? 하지만 돈을 많이 쓴 자리에서 분봉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힘이 없었다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밀었을 거예요.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매집이 잘 돼서 여기서 횡보하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위에서 슬쩍 겉만 주고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도 별로 안 나왔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거래대금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지와 저항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대금, 네가 여기서 왜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 를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이후의 차트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딱 하고 나서 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대금 빵 발생하고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주고 있어요. 역시 거래대금이 많이 안 나왔어요. 바닥 대비 자 100% 나왔습니까? 100% 나왔어요. 200%도 안 나왔어요. 1차 상승에 살짝 조정 구간이에요. 단기 트레이드에서 지금 급등 후에 두 번째 날 매매는 아니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주고 거래량이 고점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다시 조정이 줬을 때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 지지점을 찾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 기준봉 다음 날 매매보다는 일단은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이 거래대금이 고점인 경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하는데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 저는 삼성전자를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 2020년 3월 이후에 2021년 1월까지 자, 10개월 만에 127%가 상승을 했어요. 초우량주인데. 자, 10개월 만에. 그런데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때 매수를 했어요. 자, 역대적인 거래량입니다. 이때보다 더 거래량 많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없죠? 이날입니다. 역대적인 거래량이에요. 차트 봐도 역대적으로 상승했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때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고 기관이나 뉴스나 보도 매체를 공공 매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은 당연히 간다. 10만 원도 아깝다. 20만 원 간다라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외인들 기관들 다 매수한다라고 신문에서 보도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었을까요? 이때 거래 수급을 보면은 외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형태였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보는 차트 가운데서 기본 매매에서 여기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수급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에서 보는 차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 갈색이 기관의 수량이고 이 파란색이 외인의 수량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관은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계속 던지기 시작을 했죠. 외인은 어느 때부터 던졌을까요? 꾸준하게 던졌습니다. 네, 꾸준하게 이전부터. 외인은 결코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고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현혹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온갖 좋은 뉴스는 다 던졌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말 그대로 몰렸죠. 물려버린 자리죠. 따라서 역대적인 거래량이 고점에서 발생한다. 당부컨대 절대 욕심 부리시면서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본다고 얼마나 기대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대 수익보다는 기대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따라서 고점의 거래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건 제가 설명을 했고요. 삼성전자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거래량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요점 정리가 된 건데 거래량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이 해석을 할 줄 아는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초수는 아니고 줄이는 아니고 중수 정도는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와야지 내가 조금 비중을 실어서 한 종목 들어갈 때 그래도 한 20%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아직까지는 한 종목 1차 들어갈 때 10%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되셔야지 한 종목 들어갈 때 그래도 최소한 20%는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주가 위치, 거래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까? 아까 박셀바이오 설명드렸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횡보하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빵 발생하는 왜 이 자리에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을까? 그런데 이 앞에보다는 주는 거래량이었을까? 얘 괜찮네. 한번 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을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짧게 볼 것인가 좀 더 길게 볼까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 자리가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까 삼성전자 설명드렸죠? 고점에서 이 시총이 어마어마한 이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120% 넘게 상승한 이 자리에서 역대적인 지금까지 최고의 거래량이 발생한 이 위치 지나와서 보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한테 전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절대로 보지 마라. 끝이다. 아웃이다. 향후는 모르겠어요. 업황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차트의 위치는 기대 수익보다는 여기서 가봤자 얼마나 가겠는가. 손실률이 더 많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향후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그냥 넘어갈 부면은 절대 아니에요. 단기 트레이더는 반드시 풀어야 제가 분봉 설명할 때 항상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일봉에서 그 전 위치가 어딘가를 살펴보죠. 그것을 보는 위치가 여기가 이 향후에 지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눌려버릴 것인지를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단기 매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복습입니다. 거래대금 500억 이상 발생하는 거. 전 지수가 안 좋아도 이것만 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300억을 봤었거든요. 300억을 봤었는데 지수가 좋아지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좋아지면서 이게 300억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거래 대금이 됐어요, 사실. 그러면서 500억 이상 조금 좋다 하면은 저는 1000억을 봅니다. 1000억 정도 돼야지 얘가, 왜냐면은 1000억 정도 되면은 세력이라는 돈 있는 조직이 한 팀이 들어간 게 아니라 큰 조직이 두세 조직이 들어가면은 경합을 합니다. 경합을 하게 되면은 차트 형태가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만들어요. 자, 얘를 축소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10억밖에 안 났어요. 아주 지금 축소를 해보는 거예요. 10억밖에 안 난 거래대금이면은 한 세력이 말 그대로 조막 세력인 거죠. 조그만 세력이 이 종목을 핸들링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1분 만에 쫙 10% 올렸다가 됐어 털어 1분 만에 다시 제대로 확 왔다가. 자, 패턴이 나오나요? 패턴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는 단기 매매는 패턴 매매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이런 패턴 매매예요. 이렇게 조막손이 핸들링하는 뭐 10억, 100억 정도의 거래대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마음대로 쭉 일봉은 의미가 없겠죠. 캔들 하나만 딱 보면은 이쁘잖아요. 정고점 돌파하고 양봉 이쁘네. 근데 거래대금이 10억이야. 봐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0억가량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그러한 차트다. 세력 간에 돈 있는 세력 간에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 한 세력도 생각을 해요. 이 자리는 지지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받쳐놓고 여기서는 한 세력은 이 정도는 수익이야 던져 해서 받쳐놓는 자리. 여기서 경합을 하죠. 우리는 이러한 경합 자리에서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게 단기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거래대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등락률을 말씀드렸죠.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상승한 거, 금일 저가 대비 15% 이상 상승한 거, 금일 시가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한 거. 말 그대로 그냥 15% 이상 정도는 상승해야지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조건 검색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으니까 이 조건 검색식 이대로만 기록해서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이거 말 그대로. 여기서 가감하는 거 없어요. 네, 이대로만 쓰셔도 오늘의 급등 종목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거 찾고 싶으시다. 당일날 급등주 보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 오늘 변동성 완화, 이거 VI 걸렸다고 하죠. 일정 10% 이상 상승하면은 3분 동안 멈췄다가 단일가 매매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변동성 완화 장치 종목들을 찾는 방법도 오늘 당장 급하게 오르는 종목들을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상한가 한가를 찾는 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승이 가장 많은 종목들이 어느 건지를 보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거는 이슈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게 항상 거의 1등은 삼성전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종목들이 나옵니다. 코스닥 종목이 난데없이 거래대금 상승권, 상위권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그런 종목들은 뭐 상승 종목, 상승 상위 종목이거나 아니면 변동성 완화 장치하고 걸립니다. 서로 교차가 돼요. 그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아니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뭐 같이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 검색 창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 툭 치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뜨거나 아니면은 창을 그대로 열어두면은 당장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생되는 종목이 띵 소리 나면서 창이 바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당장 실시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신에 거래 대금하고는 별 개고 급등하는 종목들만 찾기 때문에 조건 검색하고는 약간 다르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단기 매매 S1 서울경제 급등주 완 매매입니다. S1 매매. 자, 지난주에도 똑같습니다. 급등 당일 차트 뽀개기 필요하다 했죠. 급등 당일 날에 차트를 뽀개 봐야 돼요. 얘가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발생했고 윗꼬리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해가지고 얘를 뽀개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도지봉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얘가 오늘 도지봉으로 움직인다, 쌍도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뽀개봤으니까 뽀개기.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 S0일 때, 급등 당일날 매매일 때, 이런 매매일 때, 자, 얘가 분봉으로 표현하자면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이 저기, 그다음 기간 조정이에요, 오후에. 여기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은 반등이다. 그런데 얘가 여기서 반등을 안 했어요. 아니면은 얘가 달리 표현해 보면은 급등인데 분봉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가격 조정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맞췄어요. 이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해야 돼 말해야 돼라고 애매한 상황. 매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음 날 S1 매매에서 기간 조정이 여기서 똑같이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전에 연속돼서 이날의 저점을, 여기 횡보하는 저점을 안 깨요. 깼다가도 만약에 깼는데 살짝 깼는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매매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말 그대로. 사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조금 안전해요. 지지 자리를 지켜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의 손이 저점을 지켜주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이 자리입니다. 중요한 거, 제가 거래량 계속 얘기했죠? 거래량이 고점에서 역대적으로 발생을 했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앞에 하고 비슷하게 발생했다는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상한가를 딱치 닿거나 하면 어디 고점을 돌파해서 그 거래량이 빡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게 역대적으로 발생하면서 이게 음봉이 발생했다.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의 거래량은 체크를 하시라.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기는 사실 표현하자면 음봉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역대적인 거래량이 분봉상에서 여기 자리에서는 이만큼씩 발생했는데 여기 내려 꽂는 자리에서 역대적인 발생을 했다.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얘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는. 네, 난해해요. 거래량 표현하는데. 이 자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여기랑 비슷하게 발생했다. 얘들하고. 땡큐입니다. 줄었다? 완전 땡큐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과거 차트, 제가 과거라고 표현하기 전에 지난주 이거 제가 직접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조건 검색식 만들면서 그 날의 조건 검색식에 걸려 들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한번 찾아봤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사실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들면서 그날 당일날에 발생하는 급등주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 준비는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조건 검색식을 해서 실시간 검색을 딱 해보니까 몇 개가 나왔었어요. 차트가 그 중에서 괜찮네라고 한 차트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차트가 태광이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 태광 차트가 긴 횡보의 자리입니다.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 긴 횡보인데 여기 저점 대비를 쳐서 상승도 얼마 안 돼요? 80%밖에. 이렇게 봐도 자, 얘는 1차 시세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 자리를 돌파한 1차 시세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드는 그날 제 강의했을 때
이거 다음날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 다음날 8월 11일 날 어떻게 됐는지 분봉을 통해서 보시면요. 8월 11일 날부터 보겠습니다. 8월 이날이죠. 이때가 강의한 날 실시간 조건 검색으로서 급등주 S봉으로 걸린 날입니다. 급등을 했죠. 거래량 빵 발생했죠. 왜냐? 종고점을 돌파하는 봉이니까 거래량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얘보다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했나요? 자, 여기서 발생을 하긴 했어요. 역대적이진 않죠? 비슷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고점인데 여기 자리에서도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얘보단 적은 거래량이 발생했고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데 올라갔다 지지하는데 더 적게 발생하고 여기서만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여기 저점 깨지 않고 그래서 이날 제가 태강 이거 좀 다음날 눌려주면 괜찮겠는데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후 종가 베팅 자리죠. 그냥 오후 종가 베팅은 2시 정도 이후에부터 매수를 들어갑니다. 여기 자리 안 깨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슬쩍 누르고 힘을 누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거래량 많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거래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 여기서 베팅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종가에 매수를 했다. 여기서 지금 여기만 해도 7% 상승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 9% 상승입니다. 당일날 오전에 종가 끝이에요. 단기 트레이더의 관점이 딱 이겁니다. 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뽑아놨는데 금양 이날이죠. 금양 이날 3,800억입니다. 저 이슈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조금 환경 설정 좀 잠깐 바꿔보고요.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네요. 50으로 여유를 두시고 얘를 조심해야 될까요? 자, 1차 상승 횡보 살짝 2차 상승 바닥 대비 130%. 제가 조심하라는 거 3차 상승에 200% 이상 상승한 거 조심하라 라고 표현했죠. 자, 얘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첫 번째 거래대금 발생한 이 장대 양봉보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태로 돌파를 했어요. 지켜주는 힘이 있네. 세력 매수 매집 잘 됐는 것 같은데 이거?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얘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음봉으로 왔다고 하면은 2차적인 또 다른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여기 지지와 저항 자리인데 이러한 자리 이날의 시발점 가격대 만약에 오늘 이렇게 내려갔다면 아주 땡큐한 자리인데 일단은 자 이날 상승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날 분봉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아니네요. 8월 10일 날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분봉 역시 자 거래대금 어디서 많이 발생했죠? 빵 여기 어떻습니까? 거래대금 발생 안 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발생한 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도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태예요. 역대적인 거래대금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아쉽게도 자, 여기서 계속 횡보를 했다고 하면은 종가 베팅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점을 깼죠. 깨고 자, 이 자리를 이날 이 자리가 S1 자리입니다. 급등 후 다음 날 자리 S1 자리. 이날 들어가는 거 오전 매매. 자, 횡보하고 전날에 저가 여기를 깼지만 이 자리를 깼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타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왜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날도.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같네요, 그냥. 강의한 날 당일날 살펴본 봉입니다. 1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전에 매수하는. 자, 말씀드리는 거 뭐냐? 가격 조정을 주질 않았는데 기간 조정을 계속 줬어요. 근데 여기를 기간 조정 주면서 횡보를 시작을 해요. 여기서 1시간 이상. 여기를 지키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자리를. 그런데 깼습니다. 안 지켜봐요. 언제 지켜보냐? S1 다음 날. 이 날인 거죠. 여기 오전 매매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하는 거. 자, 심플하죠? 안 복잡해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맨 처음에 거래량을 꼭 지켜봐라 라고 표현한 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거래량을 꼭 지켜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잘못 나온 것을 제가 예시를 하나 살펴보라고 한 게 있었는데 자, 이거 같네요. 자, 이런 패턴 거래대금도 4,600억 엄청나게 좋죠? 종고도 돌파하고 60에선도 돌파하고 왜 매매를 안 할까요? 저는 이런 종목 매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했을 때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저항선이 어디죠? 아까 박셀바이오 얘기할 때 그 얘기 제가 했었어요. 박셀바이오 얘기할 때 정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역대적인 첫 번째 돌파는 역대적인 거래량이 나온다. 최근에 근자에서 역대적인 거래량입니다. 예, 이거는 이 종목이 생긴 이래가 아니라 자, 근자에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한 후에 121선 봉이 바로 위에 있어요. 121선이 저항선이.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얘를 돌파하긴 한 번에 돌파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올렸다가 누르죠. 뭐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빵 발생하고 자, 개인들 따라와. 예, 좋은 종목이야. 쫓아와. 컴온 했어요. 개인들 많이 물렸겠죠? 내립니다. 개인들 손절하겠죠? 자, 다음 기회입니다. 뭐냐? 이 종목이 뿅 내렸다가 어떻게 될까요? 양봉 나오겠죠. 뭘까요? 매집봉이라는 거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 매집봉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얘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만약에 이만큼 더 줄게 나온다. 어떻게 할까요? 단기 매매해야죠. 하고 사고 팔고 내려오면 또 아래에서 다시 사가지고 같이 세력처럼 매집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세 번째 봉에서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세 번째 매집봉에서는 같이 매집을 한다. 그리고 나서 역시 단기로 들어간다? 아니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반절 매도하고 좀 더 길게 바라본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집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패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기는 지금 자리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과 S1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자리는 꼭 분봉상에서 어떻게 거래량이 발생했는지, 바닥에서 발생을 했는지, 고가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복잡합니까? 복잡하시지는 않는데 저는 심플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심플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아래 노란 토글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의 정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트레이딩의 정석, 지난주에 S0, 오늘 S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급등주 후에 연속된 상해서의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주가 발생하면은
첫날, 당일날, 다음날, 다다음날, 그리고 나서 상승한 후에 눌려주는 이날. 계속 한 종목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편한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니까요. 계속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익을 말하다 단기 트레이딩의 둘째 날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